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월 달이 됐어요. 그죠? 언니, 나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5월 달이 됐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니까요. 어제 제가 종로 수업이잖아요. 종로를 가는데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라 그러죠? 차가 없어요. 나 혼자만 살아있는 느낌 아세요? 되게 이상하다. 1시간만씩 걸리던 게 30분 만에 왔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되게 이상하네. 그리고 갔다? 뭐지 이게?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네. 내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모르나 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좀 늦게 나왔거든요. 8시 반에? 나 9시 들어왔어요 여기. 차가 없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차가 안 막히니까. 놀러 갔나 봐. 여기도 놀러 갔나 봐요. 그래서 다들 개강날인데도 놀러 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은 조금만 여차지하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5, 6월은 어떻게 보면은 봐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학원이나 선생한테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좀 강압적인 뭐가 필요해요. 5, 6월 달은. 여유로우면 안 돼요. 차라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 이제 핵심 이론 보면서 오후에 그림책에 있는 기출지문을 봤잖아요. 그러면 기출지문 돼 있는 걸 이제 5가지 문제로 풀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뭐다? 기출문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8주간 진행을 할 건데 강의 계획서 받았죠? 안 받았어요? 그냥 보세요. 봐요. 그러면 이 강의 계획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개강할 때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 때우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없는 시간 내서 하는 거 잘 들어줘야 돼요. 이거 듣고 좀 지켜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월마다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뭐 하던 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요번 과정은 기출문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봐봐, 말이 기출문제 과정.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 뭐 저자는 누구라고요? 이상곤이에요. 내가 쓴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메가랜드 그중 거의 다 내가 써요. 기본적으로. 그죠? 다 내가 쓰는 거야. 다. 보시고요. 그 얘기들. 그럼 내용 보시면 되는데 이제 5, 6월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뭘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5, 6월 달은 기출문제 과정이니까 기출문제 정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40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에서 공법은 카바칠 수 있는 게 절반이에요. 그렇게 봐요. 나온 게 또 나올 확률은 반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출문제로서 50%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기출만 나왔던 걸 또 나오는 걸 다 맞추면 50점은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왔던 게 또 나와도 또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4개에서 5개는 틀린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걸 어디서 커버를 해야 돼, 그거를? 예상 문제 과정에서 안 나왔던 거지만 가능성 있는 걸 커버시켜 줘야지만 절반 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얘기하지만 합격생 중에 60점 이상은 10%밖에 안 돼요. 뭐라고요? 합격생 중에 공법이 몇 점? 60 이상은 1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은 몇 점으로 붙는 거예요? 50점대 라인으로 붙으면 굉장히 수월한 합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정복의 목적은 50% 잡는 거가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나왔던 부분에 반복되는 기출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우리가 5, 6월에 할 일이다. 3, 4월에 5호 특강 들은 분들은 연습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답이 보일 거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아침에 오시면 한 2, 30분 남잖아요. 안 남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남아요. 그럼 그때 딴 거 하지 말고 기출문제 안 풀어도 좋으니까 그림책에 있는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챕터별로. 그걸 한번 읽어요. 그걸 읽고 문제를 봐봐요. 답이 다 보여. 농담이 아니라. 그거만 좀 해봐. 한 10분이면 볼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뭐하라? 챕터별로 그림책에 있는 기출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그걸 한번 읽어본 다음에 수업에 임하시면 당연히 뭐다? 문제가 잘 풀려요. 그쵸?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풀어오시는 건 좋긴 한데 풀어오기 어렵고 시간이 안 되면은 그냥 수업 들어도 괜찮아요. 따라해 보세요. 기출문제는 맞추려고 보는 문제가 아니다. 시작. 대부분 수험생들은 맞추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기출문제 왜 맞춰요 지금 우리가? 그거 아니라 익히려고, 어? 내용을 숙지하려고 보는 게 기출문제지 맞추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는 맞추려고 보는 거예요? 본시험. 그거 말고는 맞추려고 보는 문제는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괜히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점수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요번에 또 소문 들어보니까 뭐 개론이 좀 어려웠다면서. 그래서 뭐 30점 나왔다고 소문 났던데? 나도 들었어 그 얘기를. 그렇죠? 누가 30점을 도대체가. 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나와도 근데 괜찮아. 30점, 4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틀렸고 왜 틀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음 시험에 안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과목이든 공부를 할 때는 시험을 볼 때는 하급 문제인데 특히 모의고사는 하급 문제인데 틀린 거 있죠. 이걸 챙겨야 돼요. 상급 문제인데 틀린 건 버리시면 돼요. 안 해도 돼요. 뭐라고? 상급 문제인데 틀린 거 있지? 그럼 버려요. 하급 문제에 틀린 게 있을 거야. 그걸 챙겨야 되는 거야. 우리 해설지 보면 상중하 난이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을 잘 들어야 빨리 붙어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잘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그래서 5, 6월 달이 끝난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가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는 반복해 보는 건 뭐다? 그림책의 필수 지문 정리와 기출 지문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적중 학습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먼저 와서 그림책에 있는 기출 지문을 먼저 와서 읽어본 다음에 기출문제 집을 푼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거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얘기들 봅니다. 그리고 5월달은 또 여러 가지 특강이 있습니다. 5, 6월달은 지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테마 특강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일산이 6월달인가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7월인가 6월인가 몇 월이죠? 7월이에요? 6월이야?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뭐 늦어봤자 7월 초에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테마 특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법마다 나와 있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매수 청구 나오면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 농지법에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행강제금 나오면 건축법에 나오는 거, 농지법에 나오는 거. 매도 청구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정비법에 나오는 거, 주택법에 나오는 거. 그렇죠? 이게 막 엉켜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우리는 비교하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민법의 판례 특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법은 6가지 법을 보기 때문에 비슷한 거를 비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완전히 산으로 가요. 분명히 본 건데 주택법 내용이야. 정비법 물어봤는데 본인이 볼 때는. 그럼 뭐예요? 10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문제가 25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테마 특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본 내용들은 사실은 10문제 가량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6월이나 7월쯤에 수업을 할 건데 주말에 하루 내어져 가지고 요거는 테마 특강집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그림책하고 비교 테마집을 같이 볼 거예요. 그림책 수업을 하다가 비교할 게 있으면 테마집 몇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때 수업할 때 그냥 들으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반 설명 같은 거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보셔야 되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저기 유튜브에다가 합격의 10분이라고 맛보기로 테마 특강 비교한 거 올려놓은 거 있다고 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다가 합격의 10분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제가 테마 특강한 거 샘플로 몇 가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서 그렇게 비슷한 걸 비교하는구나. 무슨 뭐 채권을 비교한다.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사채, 무슨 뭐 도시개발 채권 이런 것들 그런 의미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5, 6월 달 타임에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비교 정리하면서 봐줘야 되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래놓고 무슨 특강이에요. 기본도 수업 못하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공부해 가다가 언제쯤 가면 10월쯤 가면 이제 그때 가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다시 물어보죠. 뭔가가 헷갈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좀 안다는 거죠. 지금은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헷갈립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걸 무시하다가 10월 달쯤 가서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먼저 헷갈림을 조장하는 거예요. 언제? 5, 6, 7월 달에. 그래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조정을 막 하다 흔들린 다음에 시험 때 가면 안정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때 가서 헷갈리면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번 타임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해서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게 일선은 안내할 게 있는데, 5,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또 오후반에 수업이 하나 또 있는데, 또 여러분이 힘든 거 이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상. 그죠? 그래서 5, 6월 달에 오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우리가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단원별 모의고사. 시작. 단원별 모의고사. 근데 이게 원래 7, 8월 달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메가에서 요거를 5, 6월 달에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5, 6월에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원래는 7, 8월에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5, 6월에 진도별로 기출을 풀잖아요, 우리가. 문제집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죠. 기출 문제집에 우리 배우는 공간 재고 조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공간 재고 조각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는 커버하려면 어떻게 줘야 돼? 7월 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예상 문제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게 또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25문제를 드리고 오후에 푸른 다음에 맞춰보는 작업인데 되게 재미있는 수업이에요. 왜?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맞춰봐서 10개 맞췄네, 몇 개 맞췄네 이럴 수 있는 거라서 나름 괜찮은 수업이 인기 있는 수업인데 바로 우리가 기출지문 오후에 하다가 또 하려니까 좀 힘든 거야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알지만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나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죠? 하지만 버리긴 참 아까운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 달 예상 문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7, 8월은 편해요, 이제. 수업이 없어. 그렇죠? 특강 없습니다, 이제. 그죠? 나중에 백선 말고는. 그래서 7, 8월에 할 거를 땡기는 것에 불과하는 거니까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테마 특강 관련된 거 비교하는 거하고 5, 6월에 오후에 진행하는 단원별로 모의고사 보는 거. 그러면 7주 볼 거니까 25문항씩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4주면 100문제, 그럼 175 정도 되겠네. 175문제. 그렇죠?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예상 문제 과정 볼 때 단원별 모고에서 좀 문제만 잘 봐도 예상 문제는 거의 커버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7, 8월 달 예상 문제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영상 수업에 영상 보시는 분 빠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현장 수업 보시는 분들 백경민 씨 결석 안 됩니다. 3주 빠졌죠? 2주인가요? 3주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번 주도 못 봤어. 동영상 수업 결강과 결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뒷부분 나갈 때 결석 좀 하시면 안 돼요. 뒷부분 결석하시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건. 국토계획법만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매달 얘기하지만. 홀수달만 나오고 짝수달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정비, 주택, 건축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결석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좀 눈 좀 뜨고. 내가 바쁜 거 다 아는데 집에서 뭐 애 키우고 뭐 등등 밥하고 뭐 신랑 내조하고 바쁘죠. 아는데 어쨌든 간에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루 한 문제 제가 내는 거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밴드 가입 좀 합시다. 내가 매 아침마다 열심히 내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벌써 이것도 진도 끝나가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한 다 계산해 보니까 1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루 한 문제가 완성되려면 지금 주택법 말미하고 있거든요. 하루 한 문제. 오늘 아침에 분양까지 한 예외 올렸죠. 그죠? 그래서 아마 농지까지 끝나면 아마 5월 중순쯤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그것도 꽤 많습니다. 120개 정도. 나중에 이것도 자료 하루 한 문제 활용해가지고 뭐 할 게 있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나중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면 준비를 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루 한 문제 좀 업데이트 해주시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5월달 정말 빨리 가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미안하지만 이런 특강 같은 거 그냥 들으면 딴짓을 못 해요. 들으면 어디 못 가잖아. 들어야 되니. 하기는 뭐 들어야 돼도 가긴 가더라 그냥. 그죠?
어쨌건 하지만 뭔가에 좀 압박이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5월 27일 내 생일이죠. 뭐 등등등 많아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아니 뭐 오이 알았어. 무성이 비슷하네.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차별로 8주차 강의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에 페이지는 적어놨어요. 어디까지 나간다고 적어놨는데 뭐 꼭 프로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프로 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가장 베스트는 뭐다? 프로 오고 나서 듣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어려우면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럼 돌아와서 오늘 거 이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보게 되는데, 맞아. 대부분들의 그 강사님들이 문제를, 기출문제집을 그 문제만 있는 부분을 푸나 봐요. 저는 근데 이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만 있는 부분을 풀면 여러분들이 해설을 적어야 돼요, 거기다가.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하죠? 기본적으로. 봐봐요. 우리 앞에 부분에 책 부분을 보면,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옆에 해설이 나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해설 보면은 보고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보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뭐 하는 거라고? 공부하려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해설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뒤에 걸 왜 보냔 말이야. 글씨 써가면서 줄만 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오후에 복습할 때 예를 들어 한다면 문제만 되어 있는 걸 푸는 거예요. 진도별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충분히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문제만 놓고 나서도 답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웃기는 거는 오전에 다 수업 듣고 다 보고 배웠는데도 문제만 되는 거 풀잖아요? 반밖에 못 맞춰요. 그래도. 근데 만약에 거꾸로 오전에 문제만 있는 걸 풀다가 오후에 해설이는 복습을 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지? 전해줘. 내 말이 맞다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쨌건 해설 파트 있는 거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뭘로? 문제만 있는 걸로 풀어보세요. 복습할 때. 한 30분이면 풀어. 오전 다 들은 거니까. 이해가셨죠? 그렇게는 진행할 거니까 5, 6월 달에 대한 부분의 스케줄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도시 관리 계획까지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기출문제 위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좀 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건 기출문제를 커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기출된 거 이외의 것은 다음 주부터 오후에 예상문제 같은 거 부분에 단원별 모의고사 보면서 또 추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민법, 공법은 방법이 없어요. 어쨌건 계속 뭔가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민공이 최고 아닙니까? 개로는 뭐 그냥 빼먹으면 돼. 그냥 안 하면 그만이거든. 안 해도 돼. 어려우면 버려. 그렇죠. 그냥 민공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베이스이기 때문에 민법이 넘버1이고 공법이 넘버2예요. 그렇죠. 개로는 넘버3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맨날 집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니까? 아니야. 공법이 중요한 거야. 어쨌든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봐보시면 되고요. 봅니다.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는데 이론 좀 봐봅시다. 제가 매번 그 말씀을 드려요. 또 저번 시간에 농지법 열나보다가 또다시 앞으로 왔네요. 그렇죠? 봅니다. 또다시 앞으로 왔어요. 일단 봅시다. 국토라는 걸 뭐 하자고요? 계획을 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근데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땐 각종 계획을 대부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활동 기준이 나와야 거기 맞춰 통제를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 법을 길게 얘기하면 국토를 뭐 하자? 계획을 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국토를 직접 계획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넓으니까 국토를 이루는 기초단위 어디? 서울시라는 도시, 고양시라는 도시,
도시를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드는 계획이 뭐다? 도시군 계획이다. 가평구는 군계획, 서울시는 도시계획. 한꺼번에 부르면 도시군 계획. 난 수업할 땐 그냥 도시계획이라 부를 거예요. 서울시는 군단이 아니니까 자꾸 군 뭐냐고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그거 빼고 틀렸다 이런 문제 안 나와. 알았죠? 오해개들. 그러면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용에 대해서. 알겠죠? 뭐라고요? 전국의 모든 도시마다 그 도시의 부동산을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도시가 다 모이면 뭐가 된다? 국토가 되어지는 거고. 이해 가셨죠? 그럼 실제는 국토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국토를 이루는 기초 단위인 뭐를? 도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 거 알죠? 봐봐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전국에 이와 같이 120여 개가 넘는 도시가 있어요. 모든 도시마다 다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서울시 주변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매번 드리는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봅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일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잘 들어요. 매번 볼 때마다 그냥 껌뻑껌뻑이지 말고. 그러면 일단 수도권 일대를 본다면 여기가 서울시죠. 서울시. 고양시 옆에 있고 우리가 사는 곳이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압시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 여기 서울시 여기. 그렇죠? 여기 김포. 여기 인천. 영종도. 여기 공항. 그죠? 거기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 이를 뭐라 그래? 도시계획이라 그래. 시작.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를 이용을 규제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계획을 만들 땐 도시는 커? 됐다 커? 됐다 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는 커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거든. 그 스케치하는 계획이 도시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이야. 해봐봐.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뭐야? 도시가 복잡하니까 스케치 먼저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시험 공부의 거의 60, 70%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 도시관리계획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뭐가 될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공법의 대부분의 60%는 뭐라고요? 요 도시관리계획. 요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도시에 대한 관리 계획이 전국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 합쳐지면 국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기초 단위는 뭘 배우는 거다? 도시관리계획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봐요. 그럼 서울시에는 이와 같이 도로 같은 게 있겠죠. 도로, 공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이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어려운 말로 우리 뭐라 부르죠? 도시인프라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그럼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쭉쭉 뻗어서 만들게 하려면 여기 있는 소유자들의 토지를 협의해서 뺏어가야죠. 안 되면 강제 수용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잘 설치하려고 소유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면 그렇게 결정된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정 가운데 써있죠. 8페이지에.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8페이지 정 가운데 그림에 써있을 거야.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면 그게 뭐다? 그게 도시계획시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또 하나가 여기 요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무슨 사당 쪽이었어요. 그렇죠? 무슨 뭐 강남 쪽이 예를 들어 서초구 쪽이었어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요 동네만의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하겠죠. 서울시의 일부 요 동네만의 관리 계획, 그게 바로 뭐야? 요 동네만의 도시관리 계획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은 지역적인 범위로 본다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구나. 그러면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뭐다?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설 결정도 관리계획으로 계획하고 서울시 일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도시개발구역 동네에서 그 동네만의 도시관리를 만들려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구나. 봐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하는 거구나.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들어요? 시작.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 만들어야? 그러면 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어? 규제하는데. 도시계획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만들어? 서울시의 일부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 도로가 봐봐. 이 도로가 서울시에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도시를 걸쳐 있어. 여러 도시를 걸쳐 있어. 도로가 서울 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오늘도 나 이거 타고 왔어. 차 한 개도 안 막혔어 오늘. 부평 일대를 5분 만에 통과했어. 30분 걸리던 거를. 이야. 이걸 뭐라 부러 우리가? 교통체증이 아니라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뭐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광역적인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거니까 그게 광역시설인 거야. 그럼 봐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했다면 도시계획시설이고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하다면 그건 광역시설인 거야. 그러면 광역시설도 원래는 기반시설 중에 있는 거고 도시계획시설도 원래 뭐야? 기반시설 중에 있는 걸. 봐봐. 이렇게 해봐.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거고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이 있는 거라고. 이해 가시겠죠?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도로는 기반시설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일 수도 있고 광역시설일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위치한 곳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지. 어떤 절차를 거쳤냐가 문제인 것이지.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그러면 그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뭘 정하겠어? 광역계획관. 8페이지 정 가운데 위에 있지.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야. 8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보입니까? 그리고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만드는 계획이 뭐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야. 아,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구나.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구나. 시작?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니야. 얘는 뭐야? 광역도시계획인 거야. 띄어쓰기 잘해야 돼. 알겠죠? 도시계획은 뭐야? 서울시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인 거야. 8페이지 오른쪽 끝에 중간 뭐라고 나와? 도시계획은 8페이지 오른쪽 끝에 중간 노란 색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지침을 준다. 종합계획으로 스케치하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계획은 그보다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라. 써져 있지. 8페이지 오른쪽 중간. 됐습니까? 외울 거 한 개도 없어. 왜? 위치만 기억하면 돼. 범주하고. 이해가셨죠? 그리고 맨 위에 모두에서 오른쪽 위에 국가계획이 있다.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야. 근데 그것이 우리 도시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렇죠? MB정부 때 4대강 보사업을 했어. 국가계획 사업 맞지. 하지만 성남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인천시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 4대강 뭐가 없으니까 거기는. 이해 가십니까? 즉 국가계획은 전국에 어디가 됐든 간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게 우리 도시의 계획과 관련이 돼. 그럼 우리는 뭐야? 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돼. 계획을 만들 때. 그렇지 않으면 국가계획이 앞서. 이해갑니까? 이렇게 해서 계획의 지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규제가 안 되겠지. 따라해봐.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요번에 평가사 문제 또 나왔어요. 작년 중개사 문제 또 나왔고요. 맨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얘를 무시하는 걸까? 그렇죠. 맨날 나오는 건데. 그럼 봐봐요. 왼쪽 위에 좀 봅시다. 왼쪽 위에.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은 어디에다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라.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그보다 상위 계획은 어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국가계획이 우선하고. 또 하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된 법은 120개가 있습니다. 그 이상 왔다 갔다 해요. 120개에서.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개발 보존의 계획이 다른 법률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의 모든 것의 뭐다? 기본이 되어지는 게 도시계획입니다. everybody, 기본. 오른팔 들고 기본. 기준. 이러고 있지 말고 겁나. 뭐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도시계획이 기본이고 기준인 거야. 이것만 알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작년도 문제도 이것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법에도 용도지역이 있을까요? 다른 법에도? 있지. 다른 법에 토지 이용개발 보존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법의 용도지역은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법의 용도지역에 부합해야 돼. 왜? 도시계획이 기본이니까. 우리 법의 용도지역과 다른 법의 용도지역이 안 맞으면 아무거나도 이용할 수가 없어. 우리 법에는 도시지역인데 다른 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이래. 그래서 도시스럽게 쓰라는 건지 농사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토지 이용 중복 규제가 돼가지고 통제가 안 돼. 말도 안 되지. 그 규제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법의 토지 이용 개발 보존 계획은 도시계획을 기본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 다른 법의 토지 이용 개발 보존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충돌이 안 생겨. 뒤에 계속 조문이 연결됩니다. 이게. 이해 가시겠죠? 반대로 나오면 안 돼. 다른 법률이 기본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기본이야. 이해 가셨죠? 또 하나,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진 곳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계획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겠지.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순서만 아시면 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 우선. 이해 가십니까? 또 하나, 요건 처음 얘기하는데 눈 떠봐. 부문별 계획이 있어. 말해. 부문별 계획. EX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주택 부문, 교통 부문, 환경 부문, 수자원 부문, 이런 식으로 뭐가 된다? 서울시에 각종 부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고 합시다. 교통 부문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문별 계획은 어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이라는 거에 부합해야 한다는 얘기야. 어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됐죠? 평가사에 3번 나왔고요. 중개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문이란 말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역의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부문이야. 서울시 전체의 주택 부문, 서울시 전체의 교통 부문, 부문별 계획이야. 이해 가셨죠? 그럼 어디? 기본 계획에 부합하라. 이해 가십니까? 부문별 계획의 의미 한 번 정도 이해해 놓으시고. 이러면 전반적인 범위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요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완전 별 20개죠. 도시관리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뭐냐는 게 1, 2, 3, 4, 5, 6, 7, 8. 그리고 상위 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아하,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상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그리고 기본계획인데 생활권 단위로 만드는 생활권 계획이 있어도 거기에 부합하게. 이해갑니까? 서울시는 4대 생활권이 있어요. 동북, 동남, 서북, 서남 4대 생활권. 그 생활권마다 기본계획이 있거든. 그러면 생활권 계획을 만들었으면
거기에도 부합하게 관리계획은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봐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근데 서울시의 일부 생활권에 만드는 게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인 거고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한번 해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생활권 단위의 기본계획이 생활권계획인 거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대충.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14페이지에서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14페이지 가볼게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뭔지. 그러면 14페이지에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나올 겁니다.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피고. 이제 5, 6월 됐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외우자고. 따로 복습할 필요 없어. 들으면서 외우는 거야. 뭐 한두 번 들어? 11, 1, 3, 5. 네 번째야 벌써. 본인이 복습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8번째 보는 거잖아 지금. 복습을 안 하지. 복습도 안 하고 중간중간 수업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번 본 건데 다시 얘기해요. 4번째쯤은 돼야지 내용이 들어와요. 정상적인 지능의 사람이 한 3번, 4번 정도 되면 들어와. 머리 좋은 사람이 3번째 들어오고 정상은 4번째 들어와. 그때도 안 들어오면 한 번 더 봐야지 뭐. 그렇죠? 그러면 5번째 보려면 언제가 되겠니? 7월달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법은 다시 얘기하지만 혼자서 안 돼요. 어떤 수업에도 혼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습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동영상을 봐요. 자꾸 빨리 보아. 1.5배속. 빨리 보면 돼. 훨씬 빨라 그게.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림책이 눈에 싹 읽어져요. 처음에 읽을 땐 조사가 안 써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읽어진단 말이야. 그걸 불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두꺼운 책을 언제까지 볼 건데? 말이 안 되는 거.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붙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영상을 자꾸 보란 말이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볼게요. 이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부동산 공법의 60%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안 돼. 아닙니다. 이게 빅피처야. 이게 공법 전체 책에 돌아봐도 과언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들이. 그럼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러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지? 요거지. 도시계획사업. 시작. 도시계획사업. 길게 말해봐.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이게 도시계획사업이야. 됐죠? 도시계획사업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는 거. 두꺼 봐. 헌 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줘라.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정비사업. 첫 번째 도시계획사업. 됐죠? 그럼 3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있고 이건 따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또 따로 배우게 돼.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야.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계획 만드는 법이라 되게 두리뭉실한 뜬구름 같은데 정비법 들어가면 완전 디테일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조합을 만든다, 사업시행계획을 만든다, 뭐를 집어넣냐, 뭐냐, 원가 작성 어떻게 하냐, 비례를 어떻게 구하냐,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해갑니까? 실무와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 법이죠.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한다. 신도시 만드는 거. 요즘에 말 많은 대장동, 성남,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신도시 만드는 거. 이건 뭐가 되죠? 따로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나오는 법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가지만 해도 벌써 몇 문제야? 12문제. 국토계획법 12문제, 24문제, 60%.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그리고 눈 떠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그게 뭐야?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공원 같은 거. 계획하여 결정. 그래야 요 A를 규제할 수 있어. 아무나 함부로 막 협의 안 된다고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자. 뭐 하려고? 규제하려고. 그게 바로 뭐야? 도시계획시설. 그리고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란 말을 쓴다. 오른손 들고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작.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건너뛰면 돼, 안 돼? 그럼 봐봐. 범주. 기반시설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나. 결정되면 이걸 설치하려고 사업을 해. 한 번 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하고 그렇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을 한다고. 이해가셨죠? 이 세 가지 뭐라 불러? 도시계획 사업이라 불러.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사업만 할까? 아니면 토지 이용 규제도 할까? 토지 이용 규제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가하는 게 뭐냐면 토지마다의 용도 지역을 정해. 이 토지는 아파트 질 때 쓰세요. 이 토지는 밥 해 먹을 때 쓰세요. 재미없네. 아주 싸한데? 춥다? 어쨌든 오해하지 말게 이 토지가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를 정하는 거란 말이죠. 용도지역 4가지. 시작. 도관농장. 밝고 경쾌하게 있어봐. 말하면 도관농장, 용도지역, 중복. 안 돼. 왜 중복이 안 돼? 용도지역은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거라서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없듯이 도시이면서 관리이면서 농림이면서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같은 게 용도지역이에요. 토지의 성이라고 이해합시다.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 공록,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4가지로 또 분리가 되어지는데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인데 주의할 게 이놈의 녹지가 문제야. 물어봐요. 녹지는 도시 아니야? 도시야. 1년 내내 주상, 공록 외치는 거야. 도시야. 그런데도 녹지가 나오면 도시가 아닌 것 같아. 녹지는 주상공의 산소통이야. 시작. 녹지는 주상공의 산소통이라고. 그러니까 녹지가 없으면 우리가 주상공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녹지는 뭐야? 도시지역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조문이 나올 때 뭐라고 나와? 녹관농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 녹관농자. 그러면 녹관농자 의미는 뭘까? 이건 미개발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건 도시가 아니건 개발되지 않은 땅을 얘기해? 그럼 녹관농자야. 우리 그래가지고 조문 나올 때 녹관농자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아, 도시건 비도시건 미개발지라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까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조문이 많이 나와. 내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도관농자라고 외우고 도시는 주상공록인데 녹관농자라고 나온다면 뭐라고 이해하자? 녹관농자 의미는 도시가 됐건 도시외가 됐건 미개발지라서 난개발이 우려가 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취지의 조문인 거야. 내 말 때 이해하죠? 그리고 만약에 조문에서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라고 한다면 그건 관농자야.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라고 나오면 그건 관농자. 내 말 이해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녹관농자라고 나온다면 어떤 의미라고? 미개발지야. 도시건 도시가 아니건 미개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취지의 조문이 나와. 이해 가셨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도시외라고 나오면 이건 관농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주상공은 뭐야? 도시 중에서도 시가와 용도에 해당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시가와 용도. 뭐가? 주상공. 시가와란 말이 나오면 주상공이라고 기억해. 뭐라고요? 시가와란 말이 나오지? 그럼 뭐야? 주상공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의미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설명이 바뀌지. 그렇죠? 이제 알아먹을 만 하니까 더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들 확인하시고. 그런데 용도 지역만으로는 제한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뭘 정한다? 지구를 정한다. 이제 다 알아요. 설명 안 해.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지구.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의 원인은 용도지구로 밝혀졌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었는데 요 자리에 문화재 같은 국가 문화유산이 있었어. 그럼 도시지역의 제한만으로는 요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가 없어. 도시지역은 문화자원 보호 목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특정 지구인 보호지구를 정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를. 그럼 함부로 문화유산을 철거할 수 없거든.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걸 지구. 한마디로 지역 위에다가 덧대는 거야. 해봐. 지역 위에다가 덧대는 거라고. 이해가셨죠? 그게 지구야.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은 용도 지구로 밝혀졌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이제 그만 좀 헷갈려. 벌써 5월이야.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 방화지구, 방제지구,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시작.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봐. 훨씬 잘 되네, 이제는. 그렇죠. 뭐 뒤에 있는 거 물어보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용도구역은 뭐야? 지역 지구만으로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 지구에 대한 2차 옵션이 뭐지? 그게 용도구역인 거야. 자, 매번 얘기합니다만 용도구역은 이렇게 이해하자고. 용도 지역이 정해졌는데 지역만으로 제한이 안 되면 지구를 정해 1차 옵션. 그리고 지구로도 안 되면 2차 옵션. 뭐가 들어가? 구역에 들어가는 거야. 이따 정의 얘기하지만 용도구역에서 뭐라고 나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한다고 나와. 그게 용도구역이야. 2차 옵션. 지역을 깔려 있어. 중복되지 않게. 그 위에 지구를 덧대. 중복되든 말든. 그리고 2차 옵션으로 구역을 덧대. 중복되든 말든. 그러니까 지구와 구역은 중복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구, 여러 가지 구역에 중복돼 있다면 이건 쓰레기인 거야.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지는 거니까.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저해되어지겠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나중에 토지 중개할 때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다른 법의 지역지구, 구역을 알아야지만 어떤 규제를 받는 거고 어떤 규제가 먼저인지 알아야지만이 토지를 중개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중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라고 하는 혁복입이 있죠. 요 세 가지가 추가됐어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 제는 개발, 제한구역의 제,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시는 시가화 조정구역,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는 도시혁신구역, 복은 복합용도구역. 그만해. 됐어요. 우리 합창단. 그래서 세 가지 혁복입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신설된 거로서 완화하는 용도구역인 거예요. 완화의 방점이 있다. 완화, 강화 다 하지만 완화에 포커스가 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신도시 만드는 거를 시너지 주려고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거를 시너지를 주려고 정하는 복합용도구역. 이건 신도시, 기존 시가지.
이해가십니까? 그러자고 시너지를 주는 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인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 건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구역은 하나 오해 말 거. 지하는 철도 도로 깔고 지표는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도 있고 그 지상원보다 학교 같은 게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체 복합적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완화가 돼야 가능해져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내용인 거고 얘는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 함께하는 경우라고 해서는 한정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얘랑 함께할 때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선행을 해야 되고 하나 물어보죠. 완화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염려는 뭐죠? 그치, 기억났어. 잘했어. 남용. 완화가 나온다면 남용 우려가 되어집니다. 그럼 남용이 되어지니까 얘는 선행하여 계획을 만들어야겠네. 미리미리 검토해봐야 난개발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만드는 계획이 뭐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야. 그래서 이따 얘기합니다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정의가 뭔 줄 알아?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인 거야. 뭐라고?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이 바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인 거야. 선행하여 남용 방지를 위해서. 이해가셨죠? 그리고 그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면 지금 보고 있는 도시 관리 계획 같은 것은 만든 것으로 그냥 간주하여 줄게요. 라는 특례가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복합용도구역은 반드시 뭐라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협복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도시관리 계획 절차 밟아서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낑겨준 거야. 얘 잘하기 위해서. 내 말 때 이해하시겠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는요. 요번에 100% 중개사 기출 36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주에 또 오후에도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평가사 문제 나왔죠. 예상했던 대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그렇죠? 동영상 봤어요, 그거? 또 안 봤어? 봐야 돼. 나와 있어.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아우, 속상해.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 본다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된 거고 도시계획 사업 한 덩어리하고 용도 지역 등 한 덩어리하고 지구 단위 계획. 이러면 도시관리계획은 끝난 거야, 사실 이게. 이거만 확인하는데 몇 주가 걸려? 6주야, 6주.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만. 이해가셨죠? 요 동그라미 안에 내용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그럼 앞에 다시 8페이지 봐봐. 그러면 지금 봤던 내용이 나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있다. 첫 번째 봐봐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자. 됐죠? 14페이지 떠올려요. 그 다음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협복,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협복,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 시도, 협복, 입이고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관리계획으로 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게 도시계획설로 바뀌는 거고 사업하는 게 그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서울시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됐습니까? 그리고 도시혁신구역과 그에 대한 부분의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구역과 그에 대한 복합용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지정 변경만 계획을 하지 구체적인 행위제한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뭐다? 지정 변경만 계획하는 거야.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위한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은 따로 있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 더 하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그렇죠? 행위 제한을 직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행위 제한을 직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 요거.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이건 행위 제한이야. 행위 제한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한다. 이 세 가지만 그래. 나머지는 지정 변경만 나와. 그렇죠? 한 번 더.
행위 제한까지 도시관리 계획으로 직접 계획하는 건 세 가지야.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나머지는 지정 변경만 합니다. 요것도 가끔 나와.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야 돼. 뭐 얘기하는 건지. 여기 봐봐. 용도 지역은 지정 변경만 나오지 행위 제한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까지 계획하는 건 아니야. 지정 변경만 계획하는 거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은 기억나? 따로 준비된 별도의 표가 있어. 용도 지역 행위 제한은 시행령에.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행위 제한까지 계획하는 건 아니지. 한 번 더. 도시관리 계획으로 행위 제한까지 직접 계획하는 건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 계획, 복합용도 계획.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요 박스 안에 없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요 박스 안에 없지.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지. 진짜?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지. 자꾸 입을 안 열잖아? 그럼 안 외워진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입을 열고 움직이려 할 때 움직여야 돼. 그래야 입에 붙어. 자꾸 먹어 머리에서. 뭐라고요?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다. 빵 꺼주게 한숨 쉬고 그래. 뭐라고요? 개기성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14페이지 이거 없었어. 이해 가셨죠? 반드시 명심. 잘 나와 이거. 그죠? 이따 얘기할 거야. 그럼 넘어가면 몇 가지 용어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 첫 번째 뭐가 되죠? 봐봐. 아까 말한 대로 도시관리계획상 행위 제한을 직접 가하는 게 세 가지 있었지.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 이해갑니까? 그래서 내가 넣어놨어 용어 정의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뭐가 되겠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그게 지구단위 계획. 시작.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요번에 완전 100% 기출. 공간재구조화 계획. 이거 용어를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공간재구조화 계획의 직접적인 입안 결정을 물어봐도 돼. 난 100%라고 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작년에 개론 문제에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나왔어요. 작년에 개론 문제. 근데 개론 강사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 공간재구조화 이게 뭐야? 어디 공법이야. 그랬었었지. 그러니까 개론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서 공부해서 도움을 주는 과목이야. 걔를 주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해서 도움을 주는 과목이 개론인 거야. 따지고 보면. 진짜 오해하면 안 돼. 진짜라니까. 그럼 봐봐요. 그럼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뭐다? 완화하는 용도구역. 진짜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효율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중에 행위 제한을 직접 계획하는 건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 계획이 있겠지. 그렇죠. 그럼 봐. 도시혁신계획 키워드 이겁니다. 키워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 목적. 시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개발 목적이고 복합용도 계획이라고 하는 건 봐봐. 다양한 도시기능 융복합된 공간 조성 목적. 이 목적 구분해야 돼. 이걸로 내용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뭐냐면 의미상으로는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도시혁신 계획은 신도시를 잘 만들게 하려고 완화해주는 구역인 거고 시너지 주기 위한 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떠올리면 되고 그렇죠? 복합용도 계획은 뭐다?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능의 융복합을 도모해주는 게 복합용도 계획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만 둘 다 뭐다? 둘 다 각종 제한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이야. 각종 제한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 계획이야. 즉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하라는 얘기야.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하라는 얘기야. 바로 이게 남용될까 봐 완화에 대한 내용이 이게 세 개가 포인트야. 창의적 혁신적 도시공간에 대한 개발 목적으로 제한을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 계획이고 복합용도 계획은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 목적으로 제한을 정하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하는 관리 계획인 거야. 정의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자체가 한 문제야 일단.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를 또 물어볼 거야. 이해 가셨죠? 그건 다음 주 얘기할 거지만
거에게. 그리고 용도 지역은 뭐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시작.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 지구는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 중복되지 않는 건 오로지 지역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가운데 기반시설부터 쉬었다 갑시다.